만약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역사 속 지혜로운 인물들과 대화해보고 싶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그중 한 명이다. 디오게네스라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고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혹시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나무통 안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그 괴짜 철학자가 바로 디오게네스이다. 디오게네스는 그리스의 시노페라는 지역 출신이라 공식 석상에서는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라고 불렸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귀족이었는데 당시 귀족들은 노예들을 부리며 탁상 공론만 했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그의 노예들을 모두 풀어줬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노예 없이 어떻게 생활하려 하는가? 디오게네스가 대답했다. 노예는 주인 없이도 사는데 주인이 노예 없이 못 산다면 그게 더 이상하군. 또 한 번은 어떤 귀족이 노예에게 돌봄받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 노예가 코를 닦아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군. 하지만 그건 그대가 두 손을 못 쓸 때나 그래야 하오. 나는 대학 시절부터 디오게네스의 일화들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독립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 그전에는 집과 회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혼자서 고독하게는 못 산다고 여겼다.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안 한다면 이미 나보다 훨씬 낫다. 대학 시절에는 철학적인 문제들을 고민할 여유가 있었다. 심혈을 기울여 디오게네스의 말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면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한다. 자신감이 생긴 날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퇴사 후 내 사업을 감행하기도 했다. 나는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이렇게 썼다. 1000개의 산을 나 혼자 가니 배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독을 개의치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으며 내 뜻을 꿋꿋이 지키겠다는 뜻이다. 이것이 디오게네스가 내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다. 돈이 있든 없든 자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디오게네스는 여행 중에 강도에게 붙잡혀 노예 시장에서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를 노예로 산 주인이 그에게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노예로서는 없고 당신의 주인은 되어줄 수 있어. 상대는 이 말을 듣고 현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디오게네스를 아들의 스승으로 삼았다. 여기까지 읽은 나는 디오게네스의 진짜 재산이 그의 두뇌였음에 감탄했다. 나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히 저장 지역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장점이 있었다. 바로 빈부에 상관없이 자기 손재주를 통해 생계를 꾸린다는 점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성공한 기업가를 많이 만났다. 대부분 가난하게 시작했던 그들에게 윗세대가 남겨준 건 누구든 진정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가치관 하나였다. 가치관은 도둑도 훔쳐갈 수 없고 불에도 타지 않는 자산이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저장 지역에는 소박하지만 돈 잘 버는 기업가가 참 많았다. 멍청한 부자가 강도를 만났다면 가진 걸 모두 탈탈 털렸겠지만 디오게네스의 진정한 재산은 강도가 빼앗을 수 없었다. 이게 디오게네스의 두 번째 교훈이다. 어떤 순간에도 자유로워야 한다. 사람은 세상에 우뚝 설 능력을 갖춰야 자유로워진다. 그렇지 않으면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노예와 다름없다. 훗날 디오게네스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매우 유명해진 상태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의 이름을 듣고 사람을 보내 대화를 청했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답했다. 아테네에서 마케도니아까지의 거리나 마케도니아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나 똑같소. 이 말은 대화하고 싶으면 대왕이 직접 아테네로 찾아오라는 뜻이었다. 이는 진정한 자유인의 생각이었다. 돈과 지위 앞에서 노예의 마음을 버리고 자유인의 태도를 유지해야만 상대의 존중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 덕분에
나는 이직을 할 때마다 새로운 회사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직원이 한 명 더 필요하시다면 그게 꼭 저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일할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면 계속 이야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분명히 밝히면 사람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걸러지고 나를 진심으로 원하는 기업만 남는다.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함께 일하는 경우라면 쌍방은 반드시 평등해야 한다. 기업들이 내게 강의나 고문 활동을 요청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찾아오는데 시간도 에너지도 쓰지 않는다면 내 의견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는다. 진정한 협력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어떤 친구들은 내게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묻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쉽게 물질적 이익이 따를지 모른다. 그러나 명예와 실익만을 목표로 일하면 중첩적인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평생토록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들은 대부분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다. 돈 외에 다른 영향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할까? 내 기준은 앞으로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가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세에 따라 유명인이나 기업들을 따라가기 바쁘다. 이런 행동은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 유익한 점이 없다. 이게 디오게네스의 세 번째 교훈이다. 과도한 물질 추구에서 벗어나기. 물질적 즐거움에 개의치 않았던 디오게네스는 나무통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다. 나는 돈이나 물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부담될 정도로 과하게 추구하는 것은 반대한다.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물질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물질 추구를 약간만 줄이면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디오게네스의 네 번째 교훈이다. 디오게네스가 코린토스에서 살던 시절에 마침 다른 성하고 전쟁이 났다. 사람들이 다들 전쟁하느라 바쁜 와중에 디오게네스는 할 일이 없어 자기 집인 나무통을 언덕 위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굴려 떨어뜨리길 반복했다. 다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들 바쁜데 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사실 그는 전쟁에 바쁜 사람들을 풍자한 것이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디오게네스의 이런 행동은 내게 전쟁의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나도 어릴 때 다른 남자 아이들처럼 장군, 영웅, 나폴레옹이 되고 싶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대부분의 전쟁이 불필요하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는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문명의 진보야말로 인류의 주요 테마였음을 알 수 있다. 역사책들은 한 나라의 국운을 바꾼 큰 전쟁들을 기술하고 있으나 100년 후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쟁의 승패가 해당 지역에 미친 영향은 한정적이다.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만 해도 일본의 완승, 중국의 참패로 끝났으나 120여 년이 흐른 지금 일본이 그 전쟁의 승리로 어떤 이득을 누리고 있는가? 중국은 다시 일어서지 않았나? 현재 중국의 GDP는 일본의 갑절인데 이것은 40여 년에 걸친 중국의 안정적 발전과 문명의 진보 덕분에 가능했다. 독일은 70여 년 전에 전쟁을 일으켜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우를 범했다. 그들이 전쟁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들은 현재 유럽 통합으로 대부분 실현되었다. 이것이 디오게네스의 다섯 번째 교훈이다.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만나게 되었다. 이 위대한 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테네에 와서 흠모하던 철학자를 만났던 것이다. 당시 디오게네스는 길거리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가?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알렉산드로스는 이에 감탄하며 말했다. 만약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됐을 거요. 디오게네스의 자유와 평등의식은 알렉산드로스를 감동시켰다. 내가 이름이 조금 알려진 뒤부터 식사 초대로 호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며 대부분의 초대를 완곡하게 거절했다. 내게 호의를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시간을 빼앗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디오게네스에게서 배운 6번째 교훈이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되고 싶은 마음과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은 마음 말이다. 인생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한다. 만약 우리가 시야를 넓혀 개인적 행복, 영예, 성취를 매우 큰 시공간에 놓고 본다면 알렉산드로스의 업적도 사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사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그의 사후에 빠르게 해체되었다. 그런데 그가 역사책의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 문명을 세계 곳곳에 전파한 장본인이며 덕분에 역사의 그리스적 시대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디오게네스의 기이한 일생을 통해 또 다른 각도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 핵심은 인생은 결국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인생의 격차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우리가 살면서 지녀야 할 삶의 태도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 위치와 속도, 리듬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 애를 쓴다. 저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헛된 노력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뒤 그 한계선까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올릴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바쁘다고 말하며 바쁨과 좋은 삶은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한다. 오히려 저자는 한 발짝 속도를 늦추고 자신만의 리듬을 지킬 때 지쳐서 포기하는 일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과 함께 당신만의 위치와 속도, 리듬을 찾아 삶의 레벨을 끌어올리길 바란다.